자, 과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제 내용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1129라고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고 1129.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다 작성한 SRC 부분만 압축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익스플로러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뉴 하시고 자바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젝트 다음에 어제 날짜를 쓴 거예요. 1229. 그래서 어제 12월 29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써주세요.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 단축키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단축키를 이제 만들어서 설정 부분을 이제 쓰는 것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그 단축키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그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뭐가 안 나와요? 뭐 자동으로 안 나와요? 어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 콘솔창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콘솔창이 자동으로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여쭤보셔서 그 안 나오는 창들은 윈도우즈에 보시면 쇼 뷰에 뭐 창을 누르시면 돼요.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그 이게 원래는 이제 디폴트 값은 출력을 하면 콘솔 창이 열리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기본 값인데 지금 단축키를 막 쓰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런 단축키에 의해서 뭔가 건드려지거나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설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퍼스펙티브에서 리셋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클립스가 맨 처음에 초기화 설정에 의해서 실행된 것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도 배열이나 창 배열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요거를 하셔서 이제 설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안 나온다 이러시면 얘를 한번 눌러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상태, 맨 처음에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제 그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게 이제 리셋 퍼스티브일 거예요, 아마도. 어, 그 이런 거는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보통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죠. 저는 이제 소스 이런 거는 아주 강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 단축키를 써더라도 별로 그렇게 그 특이한 단축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뭐 학생들이 막 쓰다가 선생님 이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막 저도 막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나중에 찾아봐라 이렇게 던져놓으면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예,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프로젝트 한 개 만들었어요. 만들면 소스는 src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는 거예요. 뉴 하셔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구조를 이제 저희가 그 카페에다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주 메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패키지와 함께 쭉 만들어 놨고요. 그 실행될 때 메뉴는 뭐그 요건 실행 결과를 캡처해 주세요 하고 요거는 이제 요대로 110 이렇게 눌러 가지고 실행되는 결과를 하시면 되겠고 주 메뉴는 컴점 앱장의 메인에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시고 그 요게 제 이 메뉴입니다. 주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나오도록 만들고 선택을 하면 1번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 0번을 선택하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리턴을 사용하세요. 여기다 써놨죠. 이전 메뉴 리턴을 사용해서 써주세요. 자, 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인터페이스 요거 중에서 이제 어제 했던 패턴대로 만들어 보세요. 어제 했던 패턴대로 만든다는 얘기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클래스에다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만드시는데 패키지가 컴 밑에 웹장 밑에 뭐 메인 밑에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메인 컨트롤러라고 쓴다. 메인 컨트롤러 쓰세요. 사용하시고 메인을 체크해야 되겠죠. 메인이 있는 거니까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메인을 한 개만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뭐라 쓰셔야 되는데 그 뭐라 쓰실 때는 이제 그 쓰셔서 사용하실 때 이제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고 맨 처음에 인사를 맨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뭐 환영 인사 정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에 무한루프
메인 메뉴의 무한 루프를 이렇게 무한 반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while문 쓰시고 while 문 사용하시고 무한 루프는 뭐 to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저희가 쓰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 중에 예외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보시면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하고 여기서는 예외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쓰시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 무한루프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메뉴를 출력합니다. 위치 정보 위치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출력하시고 메뉴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메뉴 입력하는 메뉴 입력 메시지를 출력하고 메시지를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입력을 받습니다. 받으시고 이제 메뉴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메뉴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거 무한루프 합니다. 0이 들어올 때까지. 0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신다 이거죠. 자, 어제 제가 이제 복수 차원에서 하니까 어제 했던 거 뭐 출력해라 이런 것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환영합니다. 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환영합니다. 웹장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이런 것들은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인사는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시냐면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스캐너. 얘 어디서 쓰던 스캐너냐 하면 메인에서 사용하는 스캐너인데 메인이 스태틱이에요. 똑같이 스태틱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캐너이므로 마찬가지로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스태틱. 같은 클래스니까 프라이빗 붙여줘도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그러면 이제 스태틱 접근 제한자를 안 썼기 때문에 디폴트죠. 디폴트는 이제 같은 패키지에서는 쓸 수 있어요. 같은 패키지에서 클래스가 몇 개 안 돼요. 한 개이거나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써도 문제는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하시고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 유틸의 스캐너 이렇게 써주시고 이꼬로 뉴 합니다. 뉴 스캐너 가로 열고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는 시스템.in입니다. in 키보드로 표준 입력에 해당이 되시죠. 시스템.out이 표준 출력 이렇게 됩니다. 타입인데 변수 이름이 없네요. 타입을 썼고 변수 이름은 소문자 스캐너 이렇게 해서 빨간 줄이 나면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씩 더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서 빨간 줄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출력하는 거는 지금 메인입니다 라고 썼으니까 이런 출력하는 것도 이제 위치 출력하는 것도 위치 출력하는 것도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에 위치에 있고요. 메인 부분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 출력이 메인입니다 라고 이제 하시고 메뉴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메뉴 출력은 1, 2, 3 3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거기 보시면 1, 2, 0 그래서 1, 2, 0 게시판 질문 답변 종료. 질문 답변으로 쓴 거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응용을 해봐라. A를 B로 바꿔라.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A를 B로 바꾸는 조차도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메뉴 출력하시는 거는 좀 복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출력 부분이 이제 1, 2, 3,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 2, 0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메뉴 출력 부분은 1번, 2번, 3번 없고요. 2번 부분은 이제 질문 답변이다 이거죠. 여기가 질문 답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종료 0번이 종료. 그 다음에 나머지 외에 입력된 거는 예외 오류다 뭐 이렇게 잘못된 메뉴를 입력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써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입력을 이제 메뉴 입력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0, 1, 2, 0 뭐 이렇게 선택하라고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얘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선택 메뉴는 1, 2, 0이 되는 거죠. 2, 0
이렇게 1부터 2, 그 1부터 2는 1 또는 2 또는 0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메뉴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선택하세요. 그래서 프린트를 쓴 이유는 줄바꿈을 하지 않죠. 키보드가 여기 띄어쓰기 여기까지는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을 하고 커서가 요 뒤에 깜빡이게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게 여기서 깜빡이게 만들려면 이제 프린트 LN을 빼시고 LN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출력을 하고 라인 줄바꿈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프린트와 프린트 LN은 많이 보셨는데 저희가 프린트 LN은 출력하고 줄바꿈해라 이런 뜻이고요. 출력하고 줄바꿈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냥 프린트로 쓰시면 그냥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 그 맨 끝에 있는 게 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줄바꿈을 하느냐 안 하느냐 LN에 따라서 이제 줄바꿈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줄바꿈 하지 않는 걸로 사용을 했고요. 자, 이제 메뉴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으면 이제 스트링 이제 그 스캐너로 입력받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링인데요. 메뉴 부분인데 스캐너 넥스트 라인 한 줄씩 이렇게 읽어 들여오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한 줄 단위로 엔터 친 것까지 전부 다 읽어 들여옵니다. 그래서 넥스트 라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줄의 메뉴로 사용을 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그 블랭크 띄거나 이래도 그걸 하나의 데이터로 불러와서 되기 때문에 그 메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잘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메뉴 처리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하시면 되겠죠.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메뉴가 0, 1, 0 뭐 케이스 쌍따옴표 문자열이니까 쌍따옴표를 찍으셔야 되고요. 1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처리문 마구 만드시면 되고 주로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그 얘가 뭘 한다 뭐 이 정도 찍으시면 되는데 그 무엇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지금 하시는 거는 뭐 게시판 처리를 한다 뭐 게시판 처리 이렇게 해서 한 개 이렇게 쓰시고 얘는 이제 나중에 얘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솔에다 찍어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주석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쓰시면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써가지고 종료하도록 만드시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그리고 디폴트 1 2 0 그 다음에 디폴트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디폴트인 거죠. 디폴트 이렇게 해서 이도저도 아니면 얘를 실행해라 라는 얘기고요.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메뉴를 잘못 입력한 경우죠. 그래서 잘못된 메뉴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다시 입력해 주세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쓰고요. 잘못된 메뉴를 입력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 브레이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하면은 종료하는 메시지를 먼저 뿌려야 되겠죠. 종료하는 메시지 뿌리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종료하는 메시지도 이제 별표 찍고 뭐 이렇게 썼으니까 출력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종료 메시지를 씁니다. 이 디폴트가 아니라 0이네요. 0을 쓰면 종료 메시지를 먼저 쓰고요.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처리는 이제 저희가 메뉴 중에서 질문 답변이고요. 질문 답변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종료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종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종료 처리 이렇게 해서 하고 메시지를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전 종료시킨다. 프로그램 완전 종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exi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어디를 쓰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파라미터 이름을 스테투스 상태를 주도록 돼 있어요. 0번은 정상 종료, 정상적인 상태에서 종료가 됐다. 1번은 예외가 발생이 돼서 종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0번을 쳤는데 완전 종료를 했는데 0번은 이제 그 정상 강제 종료입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종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상 강제 종료라고 강제 정상 종료 종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종료입니다. 종료로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그지트 0 해가지고 이때는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니까 브레이크는 별로 필요 없겠죠. 브레이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지워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1번이나 2번이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할 때에 그 이게 앞에다가 어떤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그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클래스에 맞는 것을 하고 execute에 의해서 실행을 하러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클래스에다 다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게시판 처리하는 클래스 위에도 써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클래스를 실행하고 있어. 질문 답변 클래스 위에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출력하는 것을 공통으로 쓰려면 걔네들을 클래스의 내용을 출력을 하면서 처리하는 거는 하나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게시판을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게시판을 실행하고 질문 답변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질문 답변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인 쪽에서 저희가 만들 때 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있는데 클래스 가까이 클래스가 있으면 가까이 클래스를 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new 해야 됩니다. 얘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니까 new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죠? 메소드죠.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한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다 한 개 더 두는 거죠.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두시면 그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그 여기를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매개 변수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들어요. 얘네들 상속받습니다. 전부 다 상속을 받으시면 그 부모 클래스가 훨씬 큰 거다. 얘 세 개는 이 타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로 파라미터로 전달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그 인터페이스는 뭘 갖고 있어요? 메소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짜면 이게 그 A라는 클래스를 가지면 A가 넘겨져서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렇게 A라는 걸 넘겨주면 A가 실행이 되고 그 여기 B 클래스인데 B 클래스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B가 실행이 되고 여기가 C 클래스인데 C 클래스를 생성해서입니다. 생성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넣어주면 C가 그 실행이 되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만들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코드도 짧아지고요. 그런 것을 이제 좀 그 관리하기도 편해지고요. 이렇습니다. 자 어디 끝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그 스위치 문장의 끝입니다. 스위치 문장의 끝이니까 여기가 엔드 오브 스위치 여기가 while 문의 끝입니다. 엔드 오브 while true라고 썼죠. 무한 루프 돌려서 쓴 거. 여기가 메인 메소드의 끝입니다. 여기가 end of 메인 메소드. 메인 메소드 밖에서 이제 얘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요. 이제 그 게시판 처리할 때는 보드 컨트롤러, 질문 답변 처리할 때는 이제 Q&A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 거죠. 컨트롤러를 실행하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실행하는 메소드 작성. 요거는 그 1예인데요. 1예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어디를 걸쳐서 만드는 건 이제 프록시 구조의 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록시 서브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그 어떤 URL을 치면 맨 처음에는 이제 플럭시 서버를 통과해 가면 맨 처음에 그 서버까지 그냥 가요. 직접 가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두 번째 가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플럭시 서버라는 데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쪽까지 서버까지 안 가고 플럭시 서버에 가서 바로 플럭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만드는 걸 이제 플럭시 서버라고 이해합니다. 중간에 처리를 해주는 거죠. 걔네들이 중간에 뭔가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구조를 그 플럭시 서버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러를 만들 때 저희가 그냥 만들지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중간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속, 7장에 있는 상속을 배우면서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배웠어요. 실행해야 될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메인 컨트롤러에다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만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인터페이스 여기다 쓰시고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컨트롤러 어제 수업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실습 예제까지 전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소스가 본인들이 다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참석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과제를 못 하신 분들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눌러서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그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통 패키지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되고 뉴에서 생성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으로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메소드를 한 개 실행할 메소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실행할 메소드 정의만 하고 구현은 하지 않습니다. 구현은 하지 않는다.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원래 구현하지 않은 추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데 실행하고 마니까 보이드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한다 뭐 execute 이렇게 execute 정도의 그 짜시면 되겠고요. 가로를 갈았고 파라미터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냥 찍는 거죠. 예외 처리는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이런 메소드 한 개 선언을 해놓고 이거를 계속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아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컨트롤러는 execute 컨트롤러를 상속받아 쓰기 때문에 메소드는 execute라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퍼블릭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퍼블릭보다 큰 걸 선언해야 되는데 퍼블릭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모든 데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들 때. 그럼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데 다시 한번 카파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컨트롤러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만드는 게 보드 컨트롤러와 여기 그 Q&A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상속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뭘 상속받냐면 인터페이스 이름이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들면 execute라는 메소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안 쓰면 오류 안 하거든요.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상속받게 만들면 이제 여기 카페에 남아있는 여기 컴점 웹장에 보드의 컨트롤러에 보드 컨트롤러 만들어 볼게요. 물론 보드 컨트롤러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아무 패키지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아니라 게시판의 컨트롤러니까 보드 컨트롤러죠. 보드 컨트롤러라고 쓴다. 보드라고 바꾸세요. 메인을 바꾸시고 클래스 이름이 아주 명확하죠. 보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메뉴 선택해서 무한 루프 돌리고 그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메뉴 선택한 내용을 처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은 없고요. 퍼블릭은 맞고요. 메인은 없어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가 원래는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추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추가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뭐 메소드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하지 않는 걸로 만든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들게요. 자, 피니시 누르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나 인터페이스 상속받을 거야. 인프리먼트입니다. 인프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 완성되죠. 인프리먼트. 예.
인프리먼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쓰이고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컴의 웹장에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 임포트가 되게 돼 있으시고요. 임포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스가 빨간 줄이 납니다. 이유는 그 상속받은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죠. 메소드를 추가를 안 했다. 그래서 add 추가하겠다 쓰시면 추가가 됩니다. execute. 요걸로만 만드시는 거죠. 여기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아니면은 오류가 난다. 이런 거를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하죠. 오버라이드. 요 밑에 오버라이드로 돼 있죠. 오버라이드 또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드 한 게 맞아 안 맞아? 똑같죠. 이게 메소드 이름 똑같고 중간하고 중간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요거 띄워다가 바로 세미콜론 찍으면 인터페이스죠. 여기 컨트롤러에 보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다른 패키지에서 걔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냐 접근 제한자죠.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제 다른 상속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다른 제한자를 하시고 다른 제한자를 이제 쓰시고 제가 그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얘기는 여기 그 메소드 설계입니다. 메소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소드 설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리턴 타입이 뭐지?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다음에 파라미터 전달되는 데이터가 뭐지? 그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 맨 마지막에 트로우즈 시키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이제 완성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왜 이제 이렇게 써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유가 타당한 이런 걸 만드시고요. 그 적당한 게 없으면 디폴트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저기 접근 제한자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만들면 같은 클래스에서만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저희가 패키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키지가 서로 틀려요. 지금 여기에 있는 패키지와 이런 것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틀린 패키지를 이제 쓸 때는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돼요. 퍼블릭에 대해서 이 경우에 반드시 여기 패키지가 서로 틀리잖아요. 패키지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이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예외 처리는 그 컨트롤러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아직 들어오지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뒤에 예외 처리는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썼으니까 이대로 이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되게 쉬운데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필요한 메소드를 이대로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면 돼요. 요거를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한 개 만들어 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쉽죠? 실제적으로 호출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인터페이스 한 개씩 뚝딱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이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로마로만 가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모르지? 이런 것들을 왜 저런 것들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익스큐트라는 게 만들었는데 그 이 게시판이나 이 질문 답변의 그 프로그램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한 개를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면 좋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컨트롤러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컨트롤러라는 요게 분모 인터페이스 자체가 분모 타입이 되는 거죠. 컨트롤러라는 타입으로 보드 컨트롤러를 생성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자동 캐스팅이 된다. 자동 캐스팅.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냥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캐스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강제 캐스팅. 이거를 보드 컨트롤러 생성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자동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상속을 받은 부모 객체가 훨씬 더 큰 이제 범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적잖아요. 1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1만 있어야 되는 건 여러 개가 되는데 1하고 2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한 개 더 붙죠.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는 부분적으로 좁을 거 아니에요, 범위가. 그래서 그 자식이 갖고 있는 내용은 이제 자식은 그 상속을 받아서 걔를 확장시켜서 다른 것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1만 갖고 있는데 자식은 1을 상속받아서 2를 추가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1하고 2가 전부 다 그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자식에 해당이 되고요. 부모는 1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1만 체크해야 되면 범위가 더 넓어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엠상은 1체크, 2체크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이름하고 나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 이름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탤런트가 있어서 탤런트는 이제 어떠한 뭐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주를 잘한다든지 이런 탤런트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이제 연기 이런 연예인으로 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은 조건 한계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좁다는 얘기예요. 프로엠상에서도 이제 얘 두 개만 체크하느냐 아니면 얘까지 체크해서 세 개를 체크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타입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 객체에서 부모 객체, 선언된 부모 객체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그냥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요거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강제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강제 캐스팅이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할 때는 캐스팅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는 자동 캐스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컨트롤러를 진행하는 컨트롤러니까 여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니까 요걸로 선언하는 거예요. 요걸로 선언해서 보드 컨트롤러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